주먹질로 날 새는 이상한 나라. 요즘 결혼식 풍경을 보면 참 가관일 때가 많아요. 엄숙함은 간데 없고 온통 아마추어들의 삼류 오락쇼 흉내내기를 방불케 할 때도 있어요. 며칠 전 어느 결혼식에서 식이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 때의 일인데 신랑 신부 친구들끼리의 촬영에서 사진사가 주먹을 쥐라고 하자 일제히 주먹을 내지르며 깔깔대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고개를 돌려 나왔지요. 얼마 전 필자의 글을 본 어느 독일 거주 여성 동포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자주 한국을 오가며 동포 모임을 이끌면서 온갖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일제히 주먹질 기념 촬영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필자의 지적을 받고서야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독일인 남편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남편 왈 자기는 필자의 주장이 옳다고 여긴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당신도 나와 같이 행사에 참가하고 그때마다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고 하자 남편은 그렇지만 자기는 한 번도 주먹을 쥐지 않았다고 하더랍니다. 왜 그런 자리에서 주먹을 쥐어야 하는지 본인은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에 그냥 바로 서 있었을 뿐이라고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왜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당신네 나라의 관습인 줄 알았다. 한국의 관습을 존중은 하지만 동조는 할 수 없었다고 해서 그 부인이 엄청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4일 브라질 리오데자네리오 올림픽 선수촌 한국 선수단 숙소를 찾은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이 선수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먹질이 빠질 수가요. 신문은 모두 파이팅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헌데 모두가 아닙니다. 함께 선 2명의 서양 신사는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독일인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론 주먹질하며 기념 촬영을 하다니 별꼴이네 라며 어이없어 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매일같이 온갖 행사가 벌어지고 그때마다 기념사진을 찍는데 모조리 주먹질이 기본입니다. 이젠 도무지 그냥은 사진을 못 찍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바로 선 자세로 찍으면 마치 양념 빠진 요리 먹는 것 같은 기분인가 봅니다. 여성 연예인은 물론 여성 대통령조차 가는 곳마다 김치에 주먹질 기념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찍습니다. 아무리 풍습이란 게 부지불식간에 형성된다지만 이 주먹질을 한민족의 시속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거북살스럽습니다. 언제부터 이 땅에 주먹질이 유통되기 시작했을까요? 먼저 주먹질하는 나라부터 살펴봅시다. 전 세계에서 일본, 북한,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일본의 정계와 노동계에서 투쟁을 외칠 때 주먹질을 합니다. 군국주의의 유습일 것입니다.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면서 주먹을 뻗었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과는 달리 주먹을 쥐고 팔을 앞으로 쭉 뻗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선 명확하게 투쟁의 용도로만 사용하지 우리처럼 아무 때나 기념으로 주먹질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북한입니다. 사실 남한의 주먹질은 북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 타도, 적화통일의 전의를 불태울 때 주먹을 세워 구호를 외쳤습니다. 남한은 민주화투쟁과 노동투쟁 때 이걸 배워왔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주먹이 곧 공산당, 노동당의 상징과 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감히 흉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부터 데모 현장에 등장하여 님을 향한 행진곡 등 투쟁가요 박자에 맞추다 보니 지금과 같은 주먹질로 정형화되었습니다. 이 쳐부수자, 싸우자, 때려부수자, 쟁취하자, 물러나라가 어느덧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이기자, 파이팅, 할 수 있다, 잘해보자로 순화되면서 투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행사의 기념사진에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단합을 강조한다면서 주먹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앞에는 도망가지 말고 다 같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고로 혼자서 싸우는 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투쟁과 파이팅은 그 의미가 똑같다 할 수 없습니다. 파이팅은 그저 힘내자 정도의 의미뿐입니다. 그마저도 손바닥을 겹쳐 모으거나 손바닥을 서로 맞부딪히는 걸로 대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우리처럼 주먹질로 파이팅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반정부 투쟁, 노동쟁이 등 어떤 시위에서도 주먹질을 하진 않습니다. 왜?
바로 주먹질은 욕질이기 때문입니다. 엿먹어, 감자먹어로 가운데 손가락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자기 존엄을 포기했을 때 하는 짓입니다. 예전에 정부는 다이내믹 코리아를 내세웠었는데 그 또한 실은 넌센스였습니다. 사전적으로야 역동적인이 되겠지만 정서적으로 서구인들은 다이내믹 하면 갱스터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이나 주먹질 파이팅이나 다 영어로 치면 콩글리시인 셈입니다. 이 주먹질이 다이내믹한 한국인의 정서와 궁합이 맞아떨어진 것이겠습니다. 마치 치맥처럼요. 물론 이같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에 대한 민족마다의 인식 코드가 다르거나 심지어 반대일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것도 아닌 천박한 주먹질을 아무 생각 없이 배워 따라한다는 건 가뜩이나 주체성 부족한 한민족 근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먹질은 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파이팅이라 우겨도 세계인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먹질을 귀엽게 봐주지 않습니다. 남다름을 한국인들만의 루틴인 양 마냥 자랑스러워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민중이란 말은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일컫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힘이 약한 종일수록 무리를 크게 이룹니다. 떼짓기, 부안해동은 지배 계급이 되지 못하는 평민, 하인, 노예의 근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서부터 파생되는 게 냄비근성, 선동, 표리부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썩으면 모방, 표절, 무책임, 무사한 일, 현실 안주, 님비근성, 연고주의, 이기주의가 곰팡이처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방부제 없는 사회란 곧 왜라는 질문이 없는 사회를 말합니다. 하인, 즉 노예에겐 질문이 없습니다. 왜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책임도 없고 감히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주인만의 권한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철학이 없다는 건 바로 노예와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복종의 의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창조, 창의, 모험, 선도는 주인의 몫이자 능력입니다. 그러니 주인장 의식을 못 가진 민족은 모방과 표절에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것을 꿈꾸지도 못합니다. 동물농장 북한이 이 시대에 존속할 수 있는 이유, 한국이 선도적인 국가로 발돋는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주인은 무리짓지 않습니다. 하인들과 같이 섞여서 주먹질 못합니다. 사진사가 시킨다고 주먹을 주면 주인이 아닙니다. 선동질에 넘어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왜 하고 물어서 논리가 성립되면 혼자서라도 나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입니다. 주체성이 강한 민족, 철학이 있는 민족은 사소한 것을 받아들일지라도 습관적으로 먼저 왜, 내가 왜 이걸 해야지 하고 자문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제 아무리 지식인임내, 투사임내 해도 모두 하인일 뿐입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두고 근사한 말로 문화사대라고 합니다. 말로는 세계화와 글로벌을 외치며 남들 즐기는 건 다 따라하면서 유독 글로벌 매너를 얘기하면 우리가 왜 서양 것을 따라해야 해? 서구 사대주의라며 매도하려 드는데 기실 그 근저에는 귀차니즘이라는 노예 근성이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남들까지 따라하지 못하게 회방까지 놓으려는 저급한 근성까지 한 패키지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짓는 짐승은 언제나 큰 무리 쪽으로 붙으려는 타성이 있어 자신이 속한 무리가 적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재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면 간방을 들락거려 회사 이미지에 똥칠하는 오너들은 그러고서 직원들더러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주인도 모르는 주인의식을 어떻게? 그러니까 주인을 잘 모시는 게 주인의식인 줄로 착각하고 하는 말은 아니었을까요? 공무원? 일 더 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창조? 혁신? 그걸 왜 우리가 해야 해? 그런 건 주인인 사장이나 대통령이 해야지.
그게 바로 민중의식입니다. 하인 방식의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왜라는 질문은 바로 노와 같은 말입니다. 보상이 없는 일엔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분에 넘치는 걸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갑질을 시작합니다. 하인의 세계관에선 갑질이 곧 주인 행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갑질은 을질로 살아온 삶에 대한 한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작금의 한국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그 예전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조선 선비의 세계관이 중국을 넘어가지 못했었습니다. 하여 중국의 예법을 배워 중국인들에게서 동방예의지국이란 소리를 듣는 게 곧 글로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맞게 글로벌 소통 매너를 익혀 주류 사회의 선도적 일원이 되자는데 그걸 굳이 서구문화 사대주의라며 거부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아시아의 변방국으로 머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글로벌 매너란 인격에 대한 인식, 자기 존중,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간 존엄성 확보에 기반한 적극적인 교선 매너입니다. 과거의 조선 선비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익혀 중국 중심의 글로벌 무대에서 문명인으로 존중받았듯이 지금은 글로벌 매너를 익혀 세계의 선진 문명국의 일원으로 존중받자는 게 싫고 귀찮고 두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품격경영 저자 신성대 선생의 글을 품격경영 아카데미 컨설팅 권혜진 대표가 낭독했습니다.